마찬가지 방법으로 자, 여기 문양을 복사를 해서 클릭을 하고 복사를 해서 나머지 부분에다 다 붙일게요. 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예. 일단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쭉 이동을 시켜 줄 거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회전을 해줘야 되죠. 자, 회전은 어디입니까? 어느 버튼이었죠? 네. 회전은 여기, 이 버튼이죠. 지금 보고 있는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 즉 좌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몇 도로 바꿔줘야 될까요? 180도로 바꿔줘야 돼요. 180도로.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지정을 해봅시다. 자,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180이라고 숫자를 넣어주고요. 자,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졌네요. 근데 선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어때요? 선이 딱 맞는 것 같지 않으면 다시 무브를 눌러줘서 자, 이번에 왼쪽 방향이잖아요. 예, 여기에서 자, 이쪽 방향이니까 역시 얘들 얼마로? 마이너스로 넣어줘야 되겠죠. 반대 방향, 화살표하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0.1 정도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예,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 이렇게 맞게 들어갔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방법, 위에 거를 복사할게요. 자, 위에 거를 클릭하고 컨트롤 C, V 눌러주고 자,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예. 자, 역시 마찬가지로 회전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180도. 자, 180도로 바뀌어야 되죠? 예, 180도로 바꿔주고 엔터. 자, 보면은 갔는데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무브 다시 눌러주고 자, 여기 화살표를 예, 위아래 화살표를 눌러준 다음에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0.1이라고 입력해주고 엔터. 자, 어때요? 이제 다 맞춰졌나요? 예, 볼게요 한번. 예,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바깥의 문양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여기 사각형 안쪽에 들어갈 문양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각형 안에 들어갈 선생님 문양은요. 자, 뭐 이렇게 두 개가 좀 달라요. 하나는 이런 식의 문양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에 있는 문양은 그냥 꼬리가 없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문양이었어요. 예, 여기는 꼬리가 있는 문양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쪽은 그냥 가지고 예, 그래서 여기가 다 합쳐져야 되고요. 가운데만 구멍을 뚫을 거예요. 가운데만 구멍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그리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좀 이동을 해가지고 좀 확대를 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은 바로 여기 이렇게 이런 모서리 부분 여기를 이용해서 그릴게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는 지금 두 가지 문양인데 자, 하나 문양은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문양을 하나 그릴 거고 또 다른 문양은 이쪽에다 그릴까요? 자, 이렇게 똑같은가? 똑같은 거 그렸나? 예. 하나는 꼬리가 있고 하나는 꼬리가 없죠? 자, 이렇게 대충 만들고 그리고 나서는 저쪽 가서 사이즈를 맞춰 볼 거예요. 우리 아까 그 포인트 점을 이용을 해서 각도와
크기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만들어야 될 거는 두 가지입니다. 선생님은요, 두 가지를 만들어 볼게요. 모서리를 가지고. 자, 스케치에 가서 맨 처음에 폴리라인을 이용을 할게요. 자, 클릭하고 선 그리고 클릭. 그 다음에 직각으로 또 위로 올라갈 거잖아요. 클릭. 자, 이렇게 해서 클릭, 따닥. 예.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직각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 곡선이 들어가야 되겠죠.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자, 요 지점, 끝나는 지점을 클릭해 주고,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곡선 클릭, 클릭해서 맞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 여기 오른쪽도 클릭, 모는 종이를 잘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클릭해주고, 여기도 이걸로 끝. 그쵸? 자, 그리고 다시 두 개가 만나는 지점 클릭. 자, 그리고 이그지트 모드 클릭. 자, 이런 모양이 완성이 됐죠? 조금 더 각도가 조금 양쪽이 대칭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요 가운데 있는, 자, 요 점을 조금 조절을 해줄게요.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예. 자, 이 정도로 완성을 해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줄까요?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무브. 먼저 모서리가 잘 맞아야 돼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잘 맞았네요. 잘 맞았지만 사이즈가 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스케일에 가서 얘 사이즈를 0.8 정도로 바꿀게요. 클릭. 예.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이동을 하겠습니다. 무브로 다시 맞춰 봅시다. 예. 많이 어렵죠? 힘들죠?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모델링은 꼼꼼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조금 힘들어도 이렇게 조금만 꼼꼼하게 하면은 다 잘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곡선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곡선을 추가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선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도 조절하는 게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선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조금 더 곡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이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동을 하겠습니다. 무브 눌러줘서, 자, 각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90도 정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을 눌러주고 90도. 예. 자, 그러면 현재 이쪽 위치에 갔는데 다시 자리를 잘 잡아줘야 되겠죠? 자, 모양이 잘 나타날 때 보면서 해줘야 돼요. 곡선을 조금 더 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여기 위가 조금 더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고,
이쪽 곡선이 조금 더 들어가지게. 선생님이 원래 그랬던 거하고 비슷한가요? 예. 자, 이 문양으로 가겠습니다. 예,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보이죠? 자, 반대 방향으로 가지고 가줘야 되겠죠? 회전. 그래서 마이너스 108. 마이너스 180도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올리고, 오른쪽으로 보내고. 자, 조금 더 보내줘야 되겠다. 그쵸? 반대 방향으로 0.1mm 정도, 마이너스 0.1 반대 방향이니까 조금 더 보내야 되겠는데요. 자, 이 정도면 됐죠? 예. 자,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게 입체가 아니야. 근데 이게 그냥 스케치, 그림만 그려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줘야 돼요? 입체로 만들어 줘야 되죠. 자, 입체로 만드는 방법 기억나나요? 네, 익스트루드입니다. 자, 먼저 테두리부터 클릭해 볼까요? 테두리 클릭. 자, 테두리만 진한 하늘색으로 선택이 됐죠? 자, 익스트루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컨스트럭트에 있죠. 자, 익스트루드는 입체 모양으로 이제 높이를 올리는 거예요. 여기 컨스트럭트에 가면은 첫 번째 아이콘 익스트루드. 자, 얘를 이용을 해서 평면으로 되어 있는 걸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입체 모양으로 만들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컨스트럭트에 익스트루드 얼마큼 올릴까요? 예, 얼마큼 올릴지. 자, 여기 보면은, 자, 얼마큼 올릴지 지정하라고 되어져 있죠. 우리는 2mm, 예, 2mm 올릴게요. 예, 2라고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봐볼까요? 어때요? 예, 입체 모양이 됐죠? 예, 입체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원 안에 있는 문양들, 자, 얘네들을 자, 이렇게, 예, 다 올라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양. 자, 이제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클릭. 예. 컨스트럭트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예, 우리가 여기 사각형을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퀵 메뉴를 이용해서 익스트루드를 눌러줘도 되고, 자, 이 방법도 있고, 이 방법도 있고. 자,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면 돼요. 네, 올라왔죠? 자, 이번에는 안쪽에 있는 문양입니다. 자, 혹시 선택이 잘 안 될 때는요,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뉘어도 돼요. 예, 비스듬히 뉘어서 클릭을 해줘도 됩니다. 선택됐죠?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그리고 2mm, 우리 다 똑같이 2mm로 지정하기로 했으니까, 자, 엔터. 자, 검정색 테두리가 생기면은 그때 클릭해주면 돼요. 역시 2mm 클릭.
자,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지 모양이 됐죠. 자, 완성이 다 됐으면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모델링한 것들이 다 각각의 객체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객체들을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먼저 전체를 선택을 할게요. 마우스로 전체를 다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모두가 선택이 됐죠. 자, 하나로 만드는 게 아까 앞에서 하나로 만드는 메뉴는요. 컴바인 메뉴에 가면은 첫 번째 보이는 거 머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수학의 집합에서 얘기하면은 그 합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이 객체를 한 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 개. 자, 한 개의 객체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컴바인 누르고 머지 클릭. 자, 그러면은 타겟 솔리드하고 그다음에 소스 솔리드가 나오죠. 예, 전체 클릭해주고 하나가 지금 선택이 안 되잖아요. 얘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전체가 선택이 다 됐죠. 그러면 엔터. 자, 그러면 이제 더 완벽하게 하나가 된 겁니다. 스케치가 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자, 하이드 스케치해서 스케치 화면을 좀 없애버릴게요. 그랬더니 완벽하게 하나로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가운데에 구멍을 뚫을 건데 뭘 이용할 거냐면은 우리 프리미티브에 보면은 실린더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프리미티브에 실린더라고 하는 메뉴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실린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 원기둥이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면은요, 예, 반지름. 자, 여기 보면 반지름, 그 다음에 높이 지정하는 게 있죠. 원의 반지름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자, 선생님은 이거를 한 2mm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예, 여기 반지름만 2mm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2라고 입력을 해주면 작아졌죠? 예, 얘를 끌어다가 중심점을 잘 맞춰줘 보세요. 예, 클릭. 중심점을 맞추고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면으로 한번 봐볼게요. 뷰 큐브를 이용을 해서 그 옆면으로 보셔도 되고 마우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정 가운데가 맞는지 중심점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중심점이 잘 맞추면 되는 거고, 자, 얘를 구멍을 뚫을 거기 때문에 쑥 밑으로 내려오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고, 자, 무브를 이용을 해서 아래로 쭉 내려줍니다. 자, 이렇게요. 예. 선생님, 구멍을 뚫을 건데 왜 선생님은 기둥을 도리어 더 넣나요? 라고 할 텐데, 예. 우리는 이거를 기둥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전체 이 원에서 요 기둥 요거를 빼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아까 이거 전체를 합칠 때 어떤 메뉴 썼어요? 예, 컴바인이라고 하는 메뉴 썼었죠. 여기에 선생님 아까 합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빼주는 건 우리가 차집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서로가 주목이 되는 건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머지라고 하는 거, 예, 합집합. 그 다음에 차집합은 서브트랙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걸 이용을 해서 빼볼게요. 자, 컴바인에 가면은 첫 번째 머지가 나오죠. 두 번째 뭐예요? 서브트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이 컴바인이라고 하는 메뉴는요, 객체와 객체를, 자, 객체와,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와 그러니까 객체가 여러 개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객체가 여러 개일 때 사용하는 명령어고요. 이 객체와 객체를 합칠지, 뺄지, 아니면 두 개가 서로 중복이 되는 것만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는 거죠. 더하기는 이 객체와 객체를 다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고, 빼기는, 자, 여기에서 이만큼을 A에서 B를 빼주니까 누구만 남을까요? 이만큼만 남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A하고 B하고 두 개 중에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 이 부분만 이제 교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머지 했고요. 지금 하려는 게 서브트랙, 빼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바로 이제 교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할 거고, 자, 지금은 우리가 개체에서 개체를 빼주는 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바인에 가서 서브 트랙을 눌러주고, 자, 어디에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타겟이 나오고 소스가 나오죠. 타겟은 어디에서 뺄 거냐? 소스는 무엇을 뺄 거냐? 예요. 자, 여기에서 어디에는 누가에 해당이 될까요? 바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펜던트겠죠. 무엇을은 뭘까요? 예, 바로 원기둥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타겟 눌러주고, 소스는 자동으로 소스로 이동이 됐죠. 색깔이 바뀌면서, 예, 이렇게 지금 보면은 소스가 선택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색깔이 진한 회색으로 바뀌었어요. 소스는 누구예요? 얘를 빼는 거죠. 원기둥을요. 자, 그래서 소스는 원기둥 클릭. 자,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쳐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가운데 구멍이 생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가운데 구멍을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위에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죠. 예, 고리는 옆에다가 만들어서 붙여넣기를 해줄 겁니다. 자, 옆에 화면으로 이동을 할게요. 자, 탑에다 놓고 하겠습니다. 예, 화면을 탑으로 놓고, 자, 옆에다가 만들어 볼 건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아까 원과 사각형을 넣었던 방법으로 해서, 고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프리미티브에 그 서클 넣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 보면은 반지름, 예, 반지름에 사이즈 넣어주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한 5mm 정도, 3mm 정도로 하겠습니다. 3mm 정도로. 너무 작은데? 예. 자, 우리는 요 원의 반지름의 크기를요, 5mm로 하겠습니다. 예. 반지름 5mm. 그래서 보면은 딱 한 칸을 차지하고 있죠? 예, 5mm 사이즈로 할게요. 자, 5mm 사이즈로 해서 클릭. 그러면 생겼죠?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그 간격 맞추는 자, 펜던트 아까 앞에서 할 때도 우리가 간격 맞춰서 원을 하나 더 만드는 거 했었죠? 어떤 기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옵셋 기능이었죠. 자, 우리 스케치에 가서 오른쪽 끝에 있는 옵셋을 클릭을 해주고요. 예, 원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검정색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안으로 들여오는데 몇 밀리요? 2mm. 예, 2mm로 해주고, 자, 엔터. 그 다음에 이그지트 모드 클릭. 자, 이렇게. 자, 생겼죠? 자, 그런데 우리는 원을 여기다 붙일 수가 없어요. 원이 아니라, 뭐죠? 예, 이렇게 반원. 완전한 반원은 사용하지 않을 건데, 어쨌든 반원의 형태입니다. 일단은 얘를 익스트루드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평면이잖아요. 이 원이. 그래서 입체적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테두리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퀵 메뉴에서 익스트루드 클릭하고 2mm 지정해주고 엔터. 우리가 다 두께가 2mm니까 똑같이 역시 이 고리도 2mm로 해주는 게 좋겠죠? 예. 자, 2mm로 지정을 해줬나요? 자, 얘를 요 옆으로 갖고 와서 끼우기는 할 텐데, 요걸 끼울 때 너무나 정 가운데를 하게 되면은 이걸 서로 붙이기 위해서 좀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반보다도 더 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3분의 2 되는 지점을 잘라버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까 지금 뭐 합집합, 차집합 이런 걸 배웠지만은 직사각형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반원을 잘라버릴 거예요. 자, 스케치에 가서 사각형 있죠? 예, 렉탱글 클릭.
자, 그리고 바탕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예, 적당한 크기로 이거는 자르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예, 너무나 크지 않아도 돼요.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얘를 세워야 되겠죠? 세워서 가운데로 놔주기 위해서 자, 클릭을 해주고 익스트루드를 시킬게요. 아니, 익스트루드가 아니죠. 무브를 시켜줘야 되죠. 예, 클릭을 하고 무브를 해서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얘를 세워야 돼요. 옆에서 봐볼게요. 프론트로 보면 이렇게 누워있죠. 얘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얘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각도를 어디를 잡아줘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원 그림이 3개가 있어요. 혹시 보이세요? 자, 원 그림이 3개가 있는 게 보이나요? 자, 보세요. 지금 자,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어요.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이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이 3개의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얘를 누워있는 애를 자, 이렇게 세우려면은 어느 방향을 눌러줘야 돼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얘는 이쪽으로 회전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 그림은 자, 이렇게 이쪽으로 회전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 방향이에요. 좌우.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이쪽 방향. 얘가 세워주는 거겠죠? 얘는 이쪽 그림은 여기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쪽 그림은 이쪽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 얘는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회전, 위아래로 회전하는 형태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린 얘를 세울 때 어느 방향으로 세워야 되겠어요? 이쪽 방향으로 세워줘야 되겠죠. 위아래로. 그러니까 누구를 눌러줘야 돼요? 여기 왼쪽에 있는 회전을, 이쪽에 있는 회전을 눌러줘야 되겠죠. 자, 해봅시다. 자, 얘를 눌러주고 몇 도라고 넣어줘요? 90도. 그랬더니 예, 원하는 대로 세워졌나요? 예, 원하는 대로 세워졌죠. 그러면은 이거를 예, 이쪽으로 가지고 갈게요. 뭘 이용해야 돼요? 예, 무브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클릭해주고 무브 이용해서 쭉. 잘 안 보이니까 마우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계속 이동하면서 작업하세요. 아마 처음이라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여러 번 연습하다 보면 잘 됩니다. 자, 선생님이 정 가운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탑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 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때요? 선생님 거 조금 더 내려왔죠? 예, 이 정도 되게. 예, 여기 보면은 예, 조금 더 갔죠? 중앙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익스트루드 시킬 거예요. 익스트루드 시켜서 쭉 옆으로 크게 해줄 거예요. 자, 클릭하고 퀵 메뉴에서 익스트루드 해주고 자, 익스트루드 해주면 여기 화살표가 보이죠? 선생님이 마우스를 올려놓으니까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렇게요. 예, 얘를 쭉 당겨 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당기니까 사라져 버리죠. 그렇죠? 엔터.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보이는 것들은 스케치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개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 하이드 스케치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동을 해서 고리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클릭해서 무브. 자, 이동합시다. 가운데가 맞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선생님 거는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중심점을 이쪽으로 맞춰줘야 되겠죠. 이 선에 맞춰줘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중심점을 잘 찾아서 이동을 시켜주세요. 네, 이게 중심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보다시피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살짝 여기하고 예, 요 부분하고 이 손잡이 부분이 이렇게 붙었어요. 그쵸? 예. 자,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제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붙여져 있어줘야 나중에 출력할 때 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져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성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 위아래 좌우 돌려서 살짝 한번 봐보고, 아, 선생님 저는 조금 더 내려줬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사람은 선생님도 봐도 선생님 것도 조금 내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삐죽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다 하면 숫자로 넣어주세요. 0.5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숫자를 입력을 하면서 아,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싶은 데서 엔터를 쳐주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는요, 개체가 지금 두 개예요. 여기 우리가 끈을 다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개체와 그 다음에 몸통 개체 이렇게 두 개예요. 따로예요. 근데 우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려면은 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로 만드는 거 아까 했었죠? 뭐였어요? 맞아요. 머지. 기억나죠? 예. 그래서 요 머지를 할 건데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되죠? 예. 아, 예. 컴바인의 예. 머지입니다. 그래서 컴바인의 머지를 선택을 해서 손잡이하고 몸체를 하나로 만들어 줄게요. 자, 컴바인에 머지 눌러주고 타겟 소스, 타겟 솔리드, 예, 이거고 소스 솔리드는 예, 위에 거. 뭐 순서 상관없어요. 얘네 둘은 어차피 같은 거니까 엔터.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완성이 됐죠?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만의 펜던트가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고리까지 완벽하게 다 있고요. 자,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자, 저장. 메인 메뉴 클릭을 해주고 세이브 눌러줍니다. 세이브에 가면은 예, to my computer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자, 선생님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예요. 펜던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예, 자, 펜던트라고 만들어 줄 거고요.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완성된 거를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선생님이 출력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 작업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파일을 보낼 때는요. G코드로 주어야 바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G코드로 저장을 하기 전에는 먼저 뭘 해줘야 돼요? STL.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저장한 거는 1, 2, 3D 디자인으로 저장을 한 거고요. 자, 이거를 다시 뭘로 저장해야 되냐면은 STL 파일로 저장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STL 파일로 저장한 거를 다시 G코드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이 1, 2, 3D 디자인, 1, 2, 3D 디자인에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 뿐이 못해요. STL 파일로 저장하는 것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파일을 올려줄 때 G코드까지 올려주면은 선생님이 바로 작업할 수 있어서 편하겠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3D 프린터 설정을 여기에서 이제 3D 프린터기 설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것까지 할 수 있어서 훨씬 도움은 되겠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STL 파일까지만 해서 이 파일까지만이라도 저장을 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G코드로 변환하는 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큐라라고 하는 거 설치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예. 큐라에서 G코드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 1, 2, 3D는 STL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예, STL 파일로 변환하는 것까지만 오늘은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성된 사람들은 일단 STL 파일로 선생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G코드로 변환하는 거는 선생님이 다른 영상으로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거 참고해서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STL 파일로 변환하는 거 해볼게요. 메인 메뉴에 가서 Export as 3D 해서 STL이라고 보이나요? 메뉴가? 네,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혹시 선생님 생각에는 다 잘했겠지만 혹시라도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 컴바인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개체들을 다 머지를 시켰지만은 혹시라도 안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컴바인 오브젝트를 꼭 체크를 해주세요. 이게 머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든 객체를 한 개로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한 개 객체로 만들어줘야 정상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에 3D 프린터에서 머리 따로 몸통 따로 다 따로따로 출력이 돼서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든 것들을 꼭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줘야 되고 품질은 당연히 뭘로 해줘야 되겠어요? 파인이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파인, 컴바인 오브젝트를 체크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학번 쓰고요. 그리고 나서 언더바 펜던트.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자, 1학년 12반 31번이다. 그러면 1학년 12반 31번 해주고 언더바는 어디에 있어요? 언더바는 0 오른쪽에 있습니다. 0 오른쪽 Shift 키 누르고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한글로 펜던트. 자, 이렇게 이거를 여기 파일 이름 있죠? 여기 파일 이름. 예. 파일 이름이 있는 데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예, 저장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입력했나요? 예, 입력이 됐으면 저장 눌러줍니다. 자, 저장한 폴더에 가면은 선생님은 아이콘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져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아이콘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거는 자, 이 아이콘은 뭐예요? 1, 2, 3D 아이콘이에요. 이거는 자, 1, 2, 3D 아이콘이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예, 이 아이콘이 STL인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선생님처럼 아이콘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여기 유형을 보면 돼요. 여기 보면 3D 개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3D 개체라는 게 STL 파일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오토데스크 1, 2, 3D라고 되어져 있죠. 예, 오토데스크 1, 2, 3D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파일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보낼 때는 누구를 보내줘야 될까요? 누구요? 예, 맞습니다. 여기 3D 개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STL 파일을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돼요. 알겠죠? 이 파일을 선생님 과제창에다가 올려줘야 됩니다.